지금부터는 세부 운영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사업종합평가 대상은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총 97개소가 대상이 되겠고요. 특별 점검으로는 기본형과 탄력 운영형으로 1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보게 되고요. 저희 평가 방식은 서면 평가를 진행한 후에 현장 평가 대신에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평가는 2인 1조로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가 일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은 5월달에 진행이 되고요. 자체 평가서는 6월 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 평가는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고 6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업무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평가는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 의견서는 8월 중순에 전달해드리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워크숍은 9월, 평가 결과 알림은 10월 말로 예상되며 총 운영 기간에 안내되는 것은 11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합평가 편람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은 100점으로 사업관리 역량, 사업 수행성과, 행정 참여도 해서 100점 만점이고요. 여기에 가점 지표 2가지 5점 만점으로 총 105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 종합평가 지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책에는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총 9가지 항목, 12개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 지표 3개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점수 100점은 사업관리가 25점, 사업운영 성과가 65점, 행정 참여도 10점, 그리고 가점 지표가 5점으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시면 평가 분야와 항목, 지표, 평가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실 때는 평가 요소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평가 요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생활 지원의 체계성인데요. 2가지 지표로 되어 있고 7.5점으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면담을 충실히 관리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확인하는 요소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진행된 부분도 인정은 가능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요소는 입증된 심리검사를 활동 또는 생활지도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업무 매뉴얼 97쪽에 상세히 나와져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 자료는 면담 기록지, 심리검사 결과지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쓸 수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다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공문 앞에 첫 페이지만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면담이나 심리검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인데요. 청소년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민감 정보 같은 경우에는 블러 처리 또는 종이로 가려서 스캔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의 체계성이고요. 10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2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연간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간 프로그램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년간 목표와 영역별 구체적 추진 내용, 그리고 기간별 계획, 기대 효과 등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2번째 평가 요소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계획의 수립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설문지,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결과를 분석하여서 계획에 적용하셨는지까지가 저희 평점 기준에입니다. 이거는 업무 매뉴얼 50쪽에서 54쪽, 그리고 164쪽부터 171쪽까지에 나와 있으니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는데 가끔 보조금을 교부를 위해 제출된 2021년 사업신청서도 연간 사업계획서와 똑같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협력 활성화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지역 자원 현황 파악 분석을 통해 관리 또 얼마나 연계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자원 및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원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연계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는 건데요. 지역 연계 계획 수립, 연계 섭외 시도, 지역 협력 체계를 갖췄는지, 또 홍보 관리를 얼마나 잘 하였는지에 대한 노력한 성과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일회성보다는 정기적인 협력 성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진흥원 운영지원단의 연계사업 신청은 운영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이 내용은 업무 매뉴얼 122쪽부터 127쪽 그리고 19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평가 자료로는 지역자원 현황 리스트, 지역 연계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청소년 모집률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것은 10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평가 기간 중에 평균 모집률을 10점으로 환산하여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제 모집률을 작성 시에는 제출 양식에 따라 모집 기간 동안 모집률을 모두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휴업 기간이 발생하셨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출석률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집률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휴업 기간도 포함하셔서 모두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 내에 모집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미흡 기간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흡 기간으로 평가되지 않는 대신에 차년도 의무 컨설팅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집 개선을 위한 노력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점이 배점되어 있고요. 평가 요소로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 요소는 모집을 위한 대외적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연계 모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근거를 저희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외적 협력기관 리스트를 재평가서에다가 하는데요. 협력한 내용들과 기관들 명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연계를 활발하게 하셨는지를 평점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집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모집관리 체제를 확인하는데요. 모집관리 체제란 대상기관의 협의, 관계자 및 기관 섭외, 그리고 협력 활동, 그리고 중도 포기자 예방 조치, 대기자 확보 등 전반적인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체계 자체의 기관의 노력도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매뉴얼 9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특성화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평가할 손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 프로그램 운영 2-2 항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평가 요소는 특성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지를 요소입니다.
운영 계획은 중장기 계획 또는 연간 운영 계획 대상으로 평가가 될 예정이고요. 특성화를 위해서 서로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다른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정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특성화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간에 사업의 중점 분야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는 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자원을 배경으로 해서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탐구해보고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해양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그 기간만의 특별한 중점 분야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평가 요소는 지역적 특성, 청소년 요구도가 적정히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이것들은 개별적인 자료보다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또 운영진의 면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기간만에 특성화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이 특성화라는 게 1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 매뉴얼 52쪽부터 72쪽, 그리고 172쪽, 175쪽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평가 자료로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 가능하시고 중장기 계획이 없으시면 연간 사업 계획서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용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의 요구를 기반으로 체험 중심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요소로는 기획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참여형 활동으로서 청소년의 참여도를 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요소는 참여 중심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보는 요소입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활동 과정에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활동 프로그램 범위는 일회성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과정으로 편성되는 프로그램만 해당되고 교과학습, 긴급 돌봄은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 매뉴얼 66쪽부터 77쪽까지 되어 있고요. 평가 자료, 증빙 자료로는 연간 사업 결과 보고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계획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의 우수성입니다. 방역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를 위한 긴급 돌봄에 대해 평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관 차원의 안전대책도 방역 안에 포함이 되고요. 방역 조치에 대한 증빙 자료는 사진이나 내부 결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긴급돌봄을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확인하고 수요조사를 1회 실시했으면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상 지도관리나 급식, 대면 돌봄 중에 1개 이상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돌봄의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 결제에 따라 미진행되는 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 매뉴얼 48페이지와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운영, 지역사회 홍보 운영의 우수성입니다. 총 4가지의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여건과 청소년 특성에 맞는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별도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연간계획서 안에 홍보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수행하였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홍보 방법은 신문, 방송, 정기 간행물, 지역 축제, 자체 홍보성 행사, 자체 소식지, 연합 소식지, 홈페이지, 각종 SNS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홍보 자원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입니다. 홍보 자원의 체계적 관리는 목록이나 홍보 매체, 리스트 등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평가 요소는 언론 보도 실적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언론 보도 실적의 대상은 신문, 방송, 정기 간행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범위는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의미하는 거고요.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 매뉴얼 126페이지,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도입니다. 5점이 배점되어 있고 평가 요소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첫 번째 요소는 자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 환류체계는 여성가족부, 지자체 현장점검은 제외되고요. 외부 전문가 등 자체평가 및 점검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평가 요소는 전년도 자체평가를 반영하여 사업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평가를 지칭하는 이야기고요. 종합평가, 현장평가, 운영지원단의 컨설팅은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수립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평가 요소는 전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관리를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한 성과 또는 평가 내용이 중장기 내용으로 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 경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 컨설팅 결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 외에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 여부 이외에 새로운 계획에 대한 노력, 운영 과정의 개선 같은 다양한 성과가 관리 같은 경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 매뉴얼 57쪽부터 59쪽까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전년도 평가 결과서와 그리고 컨설팅 결과서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저희 쪽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 참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참여도는 내부 운영 관리 시스템을 통한 인적 정보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7.5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총 5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평점 기준은 표에 나와져 있는 대로 5점부터 0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평가 요소는 참여 청소년을 누락 없이 등록하셨는지, 두 번째는 청소년의 모집 유형, 가정 형태를 충실히 입력하셨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 청소년의 개인 이력 및 학교 사항을 확인하고요. 네 번째는 실무자가 등록이 확실되었는지, 다섯 번째는 실무자의 인적 정보가 누락 없이 충실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6월 15일 수요일 14시 기준으로 저희가 인적 정보를 다운받아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 협조 사항 준수 여부 및 제출 자료의 충실성입니다. 업무 협조는 운영지원단에서 요청한 업무 및 지원 사안에 대해 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우편 제출은 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제출을 하고 원본은 운영기관이 인사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체평가 보고서, 연간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을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서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공문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시고 연간사업계획서와 연간사업계획서에 대한 공문을 하나의 파일로, 연간결과보고서와 공문을 세 번째 파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폴더에 넣어서 해당 폴더명에 맞춰서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서와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쪽수 제한이 있으니 매수를 꼭 확인하시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점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점지표 1번은 우수사례 공모전인데요. 운영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참여수기 우수 프로그램을 수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5점, 3점, 0점으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지표 2번은 기관 주요 성과입니다. 2점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방과후 아카데미의 공동 발전으로 타기간에 보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외 홍보가 가능한 사례, 코로나19 대응 우수 사례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사례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5점부터 1점까지 배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점 지표는 기관장 사업 기여도입니다. 기관장이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서비스, 물품 지원 등 MOU 체결 등에서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확인하고 또 근무 여건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 노력한 실적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점지표 2번과 3번은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 해당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이것을 인터뷰 때 추가로 질문하여서 배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